소띠가 내년에 을사년에는 기대하고 있던 게 어느 정도 풀리는 형국이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운년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벼슬이나 승진이나 또 시험이나 운이 드는 해운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무궁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소띠분들의 과거를 딱 돌이켜 봤을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나이 연령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소띠라서 다 나쁘고 다 좋고는 아니에요. 해운년에 따라 소띠가 내년에 을사년에는 참 좋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뱀이기 때문에. 하지만 작년, 재작년 한 3, 4년, 5, 6년이 소띠가 썩 좋지는 않았다고 제가 신점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그렇게 3, 4년, 5, 6년 사이에 부모 복을 입었거나 곡성이 들렸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재물로 손재가 있거나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거나 이런 일이 반복된 게 많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을사년에는 그래도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게 어느 정도 풀리는 형국이고 내가 투자를 해도 손실이 크질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고 생각 외로 너무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무리수가 따르면은 그건 다 어느 누구라도 손재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니 을사년에는 그래도 소띠가 대운이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소띠분들이 과거에 2, 3년 동안 정말 많은 힘든 인생들을 살아오셨나 봐요. 네. 3, 4년, 한 5, 6년은 그게 썩 좋지는 않았죠. 네,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 해운년에 을사년에는 그래도 뭔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의욕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제 전결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생의 그래프로 봤을 때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 진짜 4, 5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대운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네네.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인생에서 어떤 점들이 가장 좋아지게 될까요? 가정적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령에서 좀 착오는 없잖아 있겠지만 가정적으로 편편치 않은 사람들이 힘든 고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해운년은 하업도 드는 해운년이고 부부의 금이 가는 것도 하업에서 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해운년이고 또 자손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있던 것도 조금 웃음이 나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운년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벼슬이나 승진이나 또 시험이나 운이 좀 드는 해운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40대 기준으로 부부, 그러니까 가정이 좋아지고 자손의 어떤 운기가 상승하게 된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가정적으로 좀 안정되고 좀 평화로운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건가요? 그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물질적으로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물질적인 득이 된다 해도 그건 손실이 또 따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소띠는 아니지만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요. 네. 우리 소띠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직장인 기준으로 어떤 승진이나 시험의 운기가 좋아진다라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직장에서 어떤 좋은 소식들을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그럼요. 기대감을 좀 기대하면서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어떤 조상님이 도와줄 수 있는 힘, 신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인간이 본인 자신의 노력 없이 알아서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안 됐을 때 그때 종교인한테 기대보고 조상님한테 기대보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종교인이나 조상님한테 기대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됐을 때 어떤 운기도 더 받쳐주게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띠분들 안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두 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흉흉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곧 평진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어려울수록 국민이 같이
혼돈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국가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내가 볼 때는 소띠인 그 사업가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는 분들은 크게 너무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놓으면 득이 되는 해운년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영업자와 투자 사업 하시는 분들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의 인간관계, 한마디로 뭐 귀인과 악인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집에 방문하면서 같이 동업하는 분, 아니면 직원, 상사 이런 거로 고전을 겪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시죠. 근데 운에 따르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한 만큼의 대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네요. 그죠. 그런 것이고 내가 운이 나쁘려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뒤에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종교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인의 운기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이 인간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자꾸 나쁜 거로 보이고 저 사람을 눈에 믿게만 보이는 경우는 중상모략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요즘 말로 왕따죠. 왕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가 나쁘면 인간이 붙지 않고 밀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종교인한테 한번 가서 상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소띠분들에게 귀인은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올해 해운년을 만나는 분들이 10명이면 6, 7, 8명 정도는 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귀인들이 우리 소띠분들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귀인이 돈을 물어다 주는 게 귀인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고 쉽게 말하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최고의 귀인이고, 내가 발언했을 때 그분이 참고를 해서 같이 합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 10명 중에 6, 7, 8명 정도가 우리 소띠분들의 귀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소띠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주로 소띠 있는 분들이 고집이 세죠. 예, 고집이 주로 거의 셉니다. 자기 주장이 세고 주관이 세죠.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 뭐 그따서 귀가 얇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관이 이런데 확고한 걸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띠의 그 띠의 성품상.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집으로 인해서 넌 망했다. 넌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운이 안 따라줄 때는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운이 따라주게 되면 내 고집을 꺾어요. 네, 꺾고 그 사람 말을 갖다 반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운이 열리려니까 사람을 만나갖고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인데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운이 열리면은 그 사람 말을 들어서 자기 길이 더 편안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 을사년 우리 소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